안녕하세요. 여유롭지만 늘 꾸준한 연엘입니다. 오늘은 객체 지향의 사실과 오해, 첫 번째 챕터인 협력하는 객체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챕터에 대한 저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서문에서는 객체 지향은 단순히 현실 세계를 모방한 것이 아니다. 현실 세계의 모방의 개념은 객체 지향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측면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그 한계점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현실 세계의 모방의 개념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현실 세계 모방의 개념을 통해서 객체 지향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는 커피 주문 과정을 예로 설명을 합니다. 위 과정에서 객체 지향의 핵심 키워드인 역할 책임 협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커피 주문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님, 캐셔, 그리고 바리스타. 각자 고유의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으며 서로 협력해서 커피 주문이라는 작업을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역할 책임 협력이라는 부제목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의 역할 책임 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은 각 역할과 책임이 있는 객체들로 분할할 수 있고, 또 객체들은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서로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부제목으로는 협력 속에 사는 객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협력에 참여하는 것은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는 상태와 행동으로 나뉘어지며 자신의 상태를 직접 관리하고 스스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객체가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으로는 충분히 협력적이어야 하고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체 간에 소통하는 방식은 메시지가 유일하고, 이 메시지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메서드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부제목으로는 객체 지향의 본질, 그래서 객체 지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객체 지향은 시스템을 상호작용하는 자율적인 객체들의 공동체로 바라보고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객체와 협력하며 협력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객체들은 서로 협력하기 위해 메시지로 소통하고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메서드를 스스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앞에 남아있는 사진은 제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의 카페 내부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카페에 방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님, 캐시어, 바리스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손님, 캐시어, 바리스타로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각 사람마다 역할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의 경우 자신이 마시고 싶은 음료를 주문해야 하는 역할이 있으며, 캐시어는 그 주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리스타에게 그 주문 내용을 전달을 해줘야 하는 역할이 있고, 바리스타는 그 전달받은 주문 내용을 제용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료를 만들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단순한 구조로 살펴볼까요? 손님, 캐시어, 바리스타. 이 세 가지 객체로 나뉘어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객체 지향 애플리케이션의 개념인
역할책임 협력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손님은 자신이 마시고 싶은 음료를 주문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이를 잘 수행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캐시어는 손님으로부터 주문한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며 이를 바리스타에게 다시 알려줘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는 어, 받은 주문 내용에 해당하는 음료를 제작을 하고 다시 캐시어에게 전달을 해줘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캐시어는 받은 음료를 다시 손님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손님은 자신이 마시고 싶은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음료를 주문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손님, 캐시어, 바리스타, 객체들이 역할과 책임, 협력으로 나뉘어질 수 있고 서로 협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첫 번째 챕터 협력하는 객체들의 공동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객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객체는 상태, 행위를 하나의 단위로 묶은 자율적인 존재이다. 일단 객체는 상태, 행위를 하나의 단위로 묶은 존재라는 것부터 살펴봅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클래스로부터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면 메모리상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메모리상에 하나의 덩어리인 TV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 덩어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태와 행위,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과 객체의 행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더 들어가서 자율적인 존재는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은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객체는 다른 객체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에 응답할 뿐이다.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는 객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그 말을 살펴보기에 앞서 코드를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제가 이 클래스 부분을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좀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간략하게 나타냈습니다. 일단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이 메서드는 이 객체의 행위를 나타내죠. 물론 이 메서드들도 객체의 행위에 포함이 되지만 일단은 자신의 상태를 보고 변경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이 더 크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외부로부터 채널을 어마운트만큼 올려달라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자, 어마운트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어마운트만큼 채널을 올려줘 라는 의미죠. 그러면 TV 객체는 이 체인지 채널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적절히 처리해 줄 겁니다. 체인지 채널 내부에는 이제 TV on과 can change channel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이제 TV on 같은 경우에는 TV 객체가 현재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can change channel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마운트만큼 변경을 할 건데 이 변경된 채널이 자신이 지원하는 채널 범위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는 메서드입니다. 이 두 메서드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면은 이 채널 정보를 변경을 해주고 변경할 수 없다면은 그
그대로 냅둬 줍니다. 이 과정 자체가 자율적인 객체라는 것입니다. 자율적이지 않은 객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외부로부터 어마운트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으면은 이 can change 채널이나 is tv on 메서드 호출이 없이 그냥 곧장 채널에 이 채널 이 상태를 나타내는 이 채널 변수의 어마운트만큼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객체입니다. 자율적인 객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으면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율적인 객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은 더 작은 책임으로 분할되고 책임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객체에 의해 수행된다. 시스템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객체로 분할되고 시스템의 기능은 객체 간의 연쇄적인 요청과 응답의 흐름으로 구성된 협력으로 구현된다.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객체들은 자신의 역할이 있고 책임을 다해야 하며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은 TV 채널 변경입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봅시다. TV 채널 변경이라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가지 객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컨트롤러, 리모컨, TV. 클라이언트는 앞으로 채널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컨트롤러는 이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정보를 어떤 객체가 적절히 처리해줘야 하는지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리모컨과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을 받았으면은 그 내부에서 적절히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TV 객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값으로 메시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TV 객체는 리모컨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았으면은 이 메시지에 해당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적절히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적절히 처리된 결과를 컨트롤러에게 다시 보내준 다음에 컨트롤러는 사용자에게 최종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단 리모컨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요. 리모컨 부분은 여기는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해가지고 두 가지 구현체로 나뉘었습니다. 그 이유가 책에서는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역할이 있다는 것은 대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각각의 구현체로 나눴습니다. 그냥 대체 가능하다는 거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현체를 통해서 다양한 구현체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관련 코드는 제 GitHub 이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인텔리제에 있으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네 가지 객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 객체, 그리고 리모컨 객체, 그리고 컨트롤러 객체입니다. TV 객체부터 살펴볼까요? TV 객체의 역할은 리모컨으로부터 전달받은 신호를 적절히 처리해 줘야 하고 그 결과를 반환을 해줘야 되죠.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크게 네 가지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 업 버튼, 프레스 다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
화살 리모컨에 보시면은 화살표 버튼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은 채널을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 기능을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스 스위치 버튼 for on 같은 경우도 스위치 전원을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TV를 켜는 것과 TV를 끄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현체가 있는데 이 구현체 차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 상수 부분인데 프레스 업 버튼을 누르면은 이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올리는 버튼을 딱 누르면은 한 칸씩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구현체 같은 경우에는 두 칸씩 올라가죠.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앱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의 흐름을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사용자의 입력 값을 누가 처리해 줄 것인지, 또 특정 작업을 어떤 객체들로 처리를 할 건지 판단을 해줍니다. 일단 TV 객체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일단 이 메서드를 집중적으로 봅시다. 체인지 채널입니다. 외부로부터 어마운트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마운트만큼 채널을 변경을 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외부로부터 이 메시지를 전달받으면은 이 TV 객체는 먼저 이제 TV on과 can change 채널을 통해서 이 어마운트 메시지를 자신의 상태값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이제 TV on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can change 채널을 통해서 변경된 채널이 허용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다 통과가 되면은 그때 이 채널 값을 변경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리모트 컨트롤 인풀 1으로 넣어서 실행을 해볼게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 아이고. 자, 컨트롤러가 사용자에게 물어봅니다. TV를 켜주세요. 1번이 켜는 거고 2번이 끄는 겁니다. 일단 켜야 되겠죠? 채널을 올리나요? 내리나요?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채널을 올린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얼만큼 채널을 변경할 건가요? 이거는 여기까지가 리모컨의 채널 변경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2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현재 채널은 20입니다. 라고 딱 뜹니다. 현실 세계를 좀 비유를 들면은 TV를 켜주세요가 사용자가 리모컨에 TV 전원을 누른 겁니다. 채널을 올리시나요? 내리시나요? 얼만큼 채널을 변경할 건가요? 1번, 20번 이렇게 각각 입력했는데 이거는 채널 올리는 버튼을 총 20번 눌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현재 채널이 20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채널을 바꿉시다. 자, 이번엔 내릴게요. 현재 채널이 20입니다. 자, 10만 내려볼까요? 그러면은 현재 채널이 10입니다. 라고 딱 나옵니다. 이번에는 잘못된 메시지를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채널을 올리는데 우리 TV 객체는 최대 100번 채널까지만 허용이 되잖아요. 자, 300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저거 지금 값이 300이 들어갔는데 이 내부적으로
1이 올림이고 그 외의 경우, 물론 여기에서는 2가 내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코드상에서는 1 이외의 값은 다 내림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림을 20으로 20만큼 변경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 TV 객체가 지원하는 최소 채널 번호는 0번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20번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TV 객체가 변경을 하면 안 되는 메시지예요. 과연 변경을 안 할까요? 변경을 안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음, 간단하게 TV 변경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봤는데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TV 변경이라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 객체들은 고유의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 지기 위해서 다른 객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다른 객체의 책임을 도와주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하는 객체들의 공동체 챕터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을 서술한 것입니다. 객체 지향은 단순히 현실 세계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실 세계의 모방 개념이 객체 지향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설계 부분까지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 때문이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 키워드는 역할 책임 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객체라고 하고 객체는 상태와 행위로 구성되어 있고 객체는 협력적이어야 하며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각 역할을 지닌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객체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른 객체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협력 관계에서 객체들은 소통을 하기 위해 메시지로 요청을 하고 메서드로 응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객체 지향의 사실과 오해의 첫 번째 챕터인 협력하는 객체들의 공동체에 대한 학습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거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잘 확인하겠습니다.